큰 박수로 유영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박사 이후에 유니제아론의 재활연구소에서 돌봄 로봇과 관련된 연구원으로 이렇게 좀 하였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계모 로봇의 현황이 환상과 시사점과 관련되어서 이제 주요하게 연구도 하였고, 많은 일본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뵙고 하여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2040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는 못하는 때문에 2024년의 문제를 고민하였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인들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맨 위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요. 이미 2020년도에 보면은 이게 2020년도에 고령화 인구가 여기 메모점을 보시면 이미 2020년도 29% 가랬고, 그리고 2070년도에 되면 고령 인구가 38%일 것이라고 39% 이상일 거라는 것을 이미 일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항상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이렇게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종사자의 인구는 점점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개보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개보 직원의 필요수가 점점 많아질 텐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당 부분을 하였습니다.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요, 이거는 초생도보다 적은 일소수로도 가능한 의료 복지 향상 실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회 부장과 노동과 의료 계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이제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렇게 빨간색 줄을 펴놓은 것인데요. 의료복지 서비스 개혁 안에서 로봇과 AI와 ICT 등의 실용화 추진과 데이터 헬스케어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의료와 복지 서비스 개혁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하여서 이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일본의 로봇 기술의 개요 이용 중점 분야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일본의 로봇 기술의 개요 이용 중점 분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 이용이 조금 변화하기는 하였는데, 2026년에는 현재는 분명히 로봇 기술의 개요 이용 중점 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로봇 기술을 어떻게 개요 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고 서비스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로봇의 정의인데요. 이 로봇의 정의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출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와 같은 곳에서 바로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로봇이라 하면은 정보를 감지하는 것이 센서가 있어서 정보를 감지하고, 지능과 제어 부분이 있어서 또 판단도 하고, 그리고 구동 부분이 있어서 동작도 한다. 이것이 로봇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개호 로봇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후생노동생도 확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개호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돌봄과 같은 일인데요. 개호라 하면 장애인과 노인들 일상생활에 어려운 분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이런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호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개호 보호만해서 이 부분들이 개호 로봇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실제 가정에 보급되고 전달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개호 보호만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호 로봇이라 하는 정의도 있었는데요. 로봇 기술이 이제 응용되어서 이용자의 장애인과 노인 세대자 이용자의 자립 지원과 그리고
이용자의 자립증을 함과 동시에 또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보호, 돌봄 부담 건강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호 기계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호 로봇의 예는 이것은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대표적인 개호 로봇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이승 지원과 이동 지원과 배달 지원과 치매 환자 이게 감시라는 것은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감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이라는 말로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 모니터링 하는 부분으로 대표적인 부분이 2026년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개호 로봇에 대한 대표 개호 로봇도 이게 홈페이지에서 워낙 빠르게 홈페이지를 많이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치매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된 개호 로봇이 새롭게 로봇 기술의 개호 이용 중점 분야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발빠르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실어주어서 개호 로봇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고 먼저 소개가 홈페이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 더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드릴 것은 로봇 기술의 개호 이용 중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이제 경제 산업성하고요. 이 로봇 기술이다 보니까 경제 산업성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돌봄을 제공하는 개호 분야이기 때문에 후생 유동성이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부처가 함께 하고 있고요. 개호 로봇이나 물리적인 로봇뿐만 아니라 ICT 같은 부분도 같이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서 개호 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 개호를 제공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는 부분으로 로봇 기술의 개호 이용 중점 분야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미 2012년부터 이렇게 두 개의 부처가 이 로봇 기술을 만들고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추가되고 하여서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현재는 그 분야 16개 항목을 있습니다. 경제 산업성은요, 개발 기술을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개발 기업을 좀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고, 후생 노동성은 이것이 각 가정의 치매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어떻게 두면 이것을 잘 실용화하고 보급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oT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개호 현장에 이것을 혁신적으로 좀 보급하고 이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호 기술 이용의 중점 분야 이렇게 이름도 변경하면서 16개 항목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것입니다. 9개분의 16개 항목인데요. 어쩌면 네모 박스에 보시면 9개 분야라는 것이 이선 지원이 큰 분야가 있고요. 이동 지원이 있고, 배설 지원이 있고, 그리고 지킴이, 커뮤니케이션. 지킴이라는 이것도 표현이 이제 번역 표현이라 지킴이, 모니터링, 돌봄, 개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킴이, 커뮤니케이션 지원 분야가 있고, 목욕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 바뀌고요. 그리고 개호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ICT 분야 이 부분도 개호 분야로 하여서 개호 업무 지원으로 이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 추가된 것이 이렇게 기능 훈련을 지원하는 분야와 식사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치매 생활 지원과 치매 케어 지원하는 분야로 총 9개 분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이제 16개 항목으로 이제 좀 더 추가가 이 분야별로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선을 보면요, 이렇게 이선 지원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도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등산을 갔는데 등산의 농도가 좀 줄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승 지원의 장착 계보 로봇을 보시면 이렇게 계보를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입고 이렇게 어르신을 이제 이승을 하는 이승이라 하면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승을 하고 그리고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승을 하고 앵킹으로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웨어러블로 장착을 하고 이승을 하는 이런 로봇을 썼고 비장착하여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비장착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이승 기기들은 지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비장착으로 하여서 이렇게 감싸는 듯하게 꼭 이렇게 뭔가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이것을 입고서 이렇게 꼭 이렇게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승 지원 로봇이 어르신을 이렇게 감싸안고 이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이승의 로봇이 있습니다. 이동 지원도요. 이것이 실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실외에서 이동하는 것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외에서는요. 외출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뭔가 물건도 운반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외출은 이렇게 언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제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 않아질 거고요. 내려올 때는 이것을 또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습니다. 실내라 하면은 집에서 이제 문턱이 문제입니다. 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동하는 부분, 특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단차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한 실내 개요것도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빨간색으로 이것도 또 계속적으로 개발된 것인데 이것도 장착하여서 웨어러블로 입고 어르신이 이동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개요것도 국가 지원으로 되는 분야의 한 분야였습니다. 배설 지원은 배설물 처리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이 화장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침대 가까이에서 배설물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저귀보다는 이렇게 변기에서 나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배설을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것은 배설 예측하고 이것을 검지하는 것인데 그게 배설 지원 관련된 예측 로봇을 붙여놓으면 소변이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소변이 이렇게 소변이 차면 이것을 안내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센서 기능이 있어서 소변이 이렇게 차면 이제 그것이 전부 다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데이터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소변이 찼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장실에 가면 딱 앉으면 바로 소변을 넣을 수 있다는 이것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도와드릴 수가 있죠. 쉽게 소변이 그렇지 이렇게 소변이 찼을 때 이것을 가만 놔두면 이제 기저귀로 이제 소변 배출이 될 테니까 기저귀 아닌 조금 더 나의 능력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동작 보조라고 하는 이것도 이것은 치매 어르신이나 여자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바지를 벗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힘을 주고 다시 이것을 조금 더 엉덩이에서 변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보조하는 그런 돌봄 기술도 있었습니다. TV 커뮤니케이션은 시설, 여기는 요양과 관련된 계보 요양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직원들이 각 방에 계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어나셨는지, 낙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하여 이것을 좀 더 시설에서 시설도 본부 시스템상 걸 볼 수 있는 본부가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을 시설에 계신 각 방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시키는 시설 부분이 있었고 재테크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시설 쪽에 이런 개로 로봇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현재 2026년을 해보니까 재택도 개로 로봇과 관련된 지킴이 재택 부분이 많이 이용자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차를 마셨는지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갔는지 외출하셨는지 등을 이 부분을 좀 더 센서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지역에 계신 각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기업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에서 이제 또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각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업의 기본이 대택도 2026년도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을 지원하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로봇이고요. 이건 우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우리가 뭐 퍼돌이라는 그 글본 어디로 하여서 좀 익숙한데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각 가정 어르신에게 보급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목욕을 지원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사실은 목욕을 지원하는 이 개호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호 업무를 지원하는데 개호 업무 지원이라 하면은 워낙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 로봇에 대한 부분이 분야가 많고 이것을 같이 중립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각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호 업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개호 업무를 각 개호 로봇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확인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롭다 하시는 것이 이제 기능 여기 박스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새로 이렇게 로봇 기술의 개호 이용 중점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연구 개발됐고 지금 이제 현재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오늘 새롭게 개호 로봇으로 이제 중점 분야에 들어왔고 이것이 조금 더 보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천해 보시면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능과 관련된 훈련을 지원하는 개호 로봇이 새로 2017년 들어왔고요. 그리고 영양, 식사 영양하는 부분, 치매 생활 지원, 치매 케어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그래서 총 9개 분야에 16개 항목으로 하여서 기호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국방의 업무 개발됐어요. 가정이 보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정 후라 하면 이제 두 분야 16개 항목이 이제 생기면서 개정 후의 중점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나온 그림이냐 이것이 선생님 음성에서 이것을 많은 대상자가 노인이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요. 이렇게 되게 보기 편하게 그림만 봐도 이게 무엇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그림 자료와 간단한 설명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개호 로봇이 무엇이지 했을 때 쉽게 접근 가능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이런 자료들이 공유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16개 항목들을 볼 텐데요. 이승과 관련된 장착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보조자의 파워 어시스트를 실시하는 장착형의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봄 종사자가 이것을 입고 허리 부담, 이런 부담 없이 자신의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승 지원 장착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승 개시부터 종료까지 이제 한 명이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혼자서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정의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착군인데요. 이렇게 비전착 이승 지원도 어르신이 계신데 보조하는 사람이 한 명이서 보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기기 설치를 위해서 이제 따로 공사를 하거나 설치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진 로봇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보면 이승과 관련되어서 이런 보조기기 많이 보셨을 건데요. 천장에 리프트를 달아가지고 침대에 계신 분이 천장 리프트에서 나온 이승 기기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 침대에서 리프트로 화장실을 가거나 천장 리프트를 통해서 거실로 가는 이런 식의 유럽에서 이런 보조기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장을 매달린 이동 리프트는 제외하고 간편한 형태로
개조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로봇 그런 편한 로봇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정의에 맞춰서 이제 로봇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동 지원 5개 외부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고령자의 외출을 이제 지원해서 짐 등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지원 기기 확보되어 있고요. 혼자서 어르신 혼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모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동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오르막에서 이것이 좀 추진력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것을 좀 작동 그 부분 내리막길을 잡아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4개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무게는 30kg 이하여야 한다 이런 정의하에서 그런 것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렇게 어르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혼자서 일어나서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실내 이동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좀 밑에 보면 이렇게 사용자의 의자 위나 보면 단자 위로부터 이제 이렇게 침대에 있었을 때 상승할 수 있도록 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로 있고요. 그리고 이 이동 지원 로봇은 동네에 워낙 이동과 관련된 이런 보조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의 보행 보조구와 병행하여서 그 부분이 병행하여서 익스맨과 추가해서 변형을 해도 그것을 이동 지원 실내 개요 로봇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넘어지면 정말 불안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화하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은 더 가점을 갖는다는 이런 정의되는 거 있습니다. 이동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장착을 하고 이동하는 부분이다. 입고서 보시니까 입고서 전차사로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입어보신 분이 계시죠. 이것을 현재 제 국내 것을 입어봤는데 혼자 입기가 좀 어렵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도와줘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웨어러블 전차단 이동 지원으로 사용자가 분명히 노인이고 장애인이 있을 때 사용자가 혼자서 사용하는 전차형 기기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진 부분이 제일 고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성을 제일 검지하고 이것을 사용자에게 통지도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 지원으로 배설을 예측하고 검지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르신 배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장실 갈 때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신호가 오면은 감지해서 센서를 알려주는 화장실에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배설 예측하고 검지할 수 있는 도움 기호를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정의의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예측하고 검지 결과에 근거하여서 적절한 타이밍에 고령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돌봄을 제공하시는 그들을 배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 지원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멀리 가지 않고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배설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정의된 기호 로봇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냄새가 사실은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배설망에서 냄새가 실내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설물이 또 이것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하시고 나면 그 이제 처리가 현재 우리 큐라코라는 게 큐라코라는 것이 우리가 때는 큐라코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변과 대변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알려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있는데 그 사실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분변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그 분변 처리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변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노동강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이 돌봄이 개요 로봇은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소변을 이제 밖으로 바로 배출되고 대변도 이제 밖으로 배출되고 혹은 요 개요로 말고라도 이렇게 하면은 대변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걸 봉투에 쑥 담아가지고 지퍼처럼 쫙 잡아줍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개요 로봇은 냄새가 나지 않게 또 배설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동작 지원도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착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밑에 보시면 방향을 좀 이렇게 화장실에서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왼자에서 자리를 지원하거나 엉덩이를 닦을 수 있도록 동작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스케일 로봇이 있습니다. 목욕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목욕 지원 로봇이 이렇게 이렇게 도움식으로 내가 휠체어에 앉고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고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이렇게 덮이면 되고요.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지목한 로봇이 이렇게 물을 샥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거품을 내주고 씻어주고 말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목욕 로봇이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리고 GP와 관련된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요 돌봄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택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이렇게 오늘 말을 계속 챗 GPT 기능이 이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가 티카티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설정해주면 먼저 제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복용과 관련된 복용기기가 약물 복용기기가 복지기술에서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거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그것도 대체도 되고 운동할까요? 무슨 운동할까요? 자기하는 게 관련되어서 같이 이렇게 하다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내용 부분들로 조정 분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은 돌봄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여서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걷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운동량은 어떤지 개인적인 신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훈련을 지원하기도 하고 식사와 영양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지원하고 취미 케어를 지원하는 추가 분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중점 분야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이번에 저희 기로가 이제 중점 분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